자, 8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한 달 빨리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다음에 들으면 이건 두 번째 듣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온 사람 처음 듣잖아.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격을 이렇게 목표로 할 때는 충분하고도 충분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 떨어지면 1년을 더 해야 되잖아. 그런 보다는 차라리 한 발자국 더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게 기회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방금 목적의 요건 중에서 확정 가능까지 봤습니다. 다음에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이라는 결국 어디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법에 위반되는 걸 국가가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법은, 우리나라 법은 여러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 모든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법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주 유식하게 말하면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법, 관계없는 법을 임의법규라고 그러는데, 그걸 풀었으면 어떤 법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을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법을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이걸 형법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형법 250조에는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야, 너를 죽여도 되게 되냐? 그래서 오케이 받았어요. 동영상을 찍었어요. 오케이 한다는 소리를 하고 탕 죽였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잖아. 죽이면 돼, 안 돼? 그 형법 250조는 죽이지 말라는 법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을 무슨 법? 강행법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법으로 볼 것 같으면 예컨대 갑과할사의 전세권, 아파트에 전세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조문에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합의한 겁니다. 전세금 지급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하기로 합의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법조문에 뭘 지급하라? 전세금 지급하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강행법규입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데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 강행법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다. 편면적, 자, 갑과 할 사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필요비익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받을 수 있게 없게 있다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고 우리 민법 626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법조문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비용 주지 않겠다고 특약한 겁니다. 그럼 을 입장에서는 비용 포기 특약을 한 거죠. 할 수 있게 없게 있어. 왜냐? 이 비용 받을 수 있다는 이 법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법규니까 당사자 합의해서 우리는 비용을 주지 않기로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조문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조문을 임의규정이다 그래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거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적법할 때는 무슨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지. 임의법규는 위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임의법규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은 들죠? 그러면 법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당사자가 아무 말 안 했을 때, 특약하면 좋은데 특약을 안 했죠? 안 하면 그냥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비용을 준다 안 준다 말을 안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병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임의 규정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임의 규정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통설은 이 강행법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공법 규정인 강행부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 하고, 사법상 효력은 영향을 안 주는 걸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고 이거는 유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봐야 될 거. 첫 번째, 여러분 법률 관계라는 권리 의무 관계를 했죠. 그럼 국가와 개인 사이도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국가와 국민 사이도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규범을 법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국가와 개인 사이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 관한 모든 법을 합해서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 공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헌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행정법,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다음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게 없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 그 법을 전부 다 합해서 사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법, 법은 크게 사법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사법 중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민법과 상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에서 민상법을 전공하면 사법학자, 헌법이나 형법을 전공하면 공법학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공법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죠. 근데 실제로 공법이라는 법은 없고 수많은 공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공법 중에 여러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게 다 무슨 법에 속한다? 공법에 속합니다. 사법이 아니에요. 국토의 계획 및 건축법 이런 거는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용적률 얼마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 사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법 규정은 수직 명령 관계니까 당연히 무슨 규정이다? 강행법규겠지. 나는 건축법 용적률이 안 따를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강행법규입니다. 문제는 이 강행법규를, 그래서 법은 크게 공법과 뭐로 나눈다? 사법. 그 중에서 민법은 어디에 속한다? 사법에 속합니다. 공법이 아니고 사법에 속합니다. 자, 이 강행법규를 위반했어요. 위반하면 당연히 국가가 처벌 나오겠죠. 처벌 나오는 것은 변론하고, 그 강행법규를 위반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그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됩니다. 예컨대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과 할 사이에 토지 매매를 하면서 허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허가를 안 받게 하고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분명히 법주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으라 했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법을 위반했잖아. 맞습니까? 식품위생법 등에 따를 때 음식물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음식물 판매 그냥 해야 됩니까? 영업 허가 받아야 됩니까? 무가 음식물 파면 안 되잖아. 허가 받으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 허가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판매했다니까. 그럼 이것도 허가 받으라는 규정을 위반해서 둘 다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반했을 때 문제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에요. 이 매매는 국가와 개인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사이예요. 허가받으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했던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할 거냐? 허가받으라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음식물 판매했으면 이 판매 계약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 위반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까지 무효로 만들 거냐? 아닐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맺었던 계약도 무효입니다. 이렇게 그 강행법규를 위반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도 없어버리는 그런 강행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 무허가 음식점을 했으면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요? 처벌받겠죠. 벌금 형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그걸 위반한 요 판매 행위 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유효입니다. 다 같은 허가를 안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은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무효로 만드는 강행법규를 효력 규정, 그냥 유효가 되는 강행법규를 단속 규정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속 규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걸 시행하는 것이 누굽니까? 행정부죠. 그 행정부가 법을 시행할 때 편의를 위해서 만든 규정에 불과하지 개인 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속 규정, 그 보면 행정법규, 경찰법규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경찰법규, 행정법규, 명령법규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걸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행위, 검사 불합격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숙박행위 이런 것들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쌀쌀한 날에 수업 마치고 집 근처에 가가지고 포장마차가 있어요. 거기서 떡볶이와 오뎅을 먹고 나가면서 할머니 허가 받았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돼 안 돼? 할머니 국자로 머리 때려버립니다. 허가 받았든 안 받았든 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이 계약은 유효라니까.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숙박행위 했죠? 숙박비는 줘야 된다고. 그 계약 자체는 유효라니까. 그런 규정을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뭐로? 무효가 됩니다.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거기에 보면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의 자격령은 대여되어 있죠. 약사법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해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대여했으면 처벌 나오게 안 나오게? 처벌하는데 그 대여해 주는 사람끼리 효력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니까. 그게 지금 효력 규정이잖아. 있으면 그 약사 빌리고 한 사람이 지금 약사업을 해도 된다니까. 무슨 규정이라고? 효력 규정이라니까.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남한테 빌려주면 돼 안 돼? 형상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촬영 나가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30만원에서 50만 원 준다고 그럽니다. 그럼 자격증 대여주지 말라는 규정을 위반했죠? 처벌받습니다. 그럼 대여계약 자체는 유효게 무효게? 그것도 무효라니까. 그럼 대여에 간 사람은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 자격증 대여가 무효라니까. 그럼 자격증 빌려주지 말라는 계약은 다 효력 규정입니다. 부당이득 하면 청구는 되는 거예요? 자격증 대여 자체가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받았으면 도로 돌려줘야 되죠. 계약이 무효니까. 무효한 것은 다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거 나오죠.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수수료 상환 규정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그 중개 수수료는 내 마음대로 받습니까? 중개법에 사안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 이상 받지 말라는 법에 규정된 법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 법정 중개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갑이 어느 날 와서 아저씨 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입니까? 예, 3억 5천에 매각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시가가 주변 시세 볼 때 3억 3천 돈밖에 안 나가요. 그럼 매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중개업자가 아니 됩니다. 3억 5천까지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은 매각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매도인이 하는 말이 3억 3천 이상만 팔아주시면 제가 법정 중개 수수료에 추가 알파로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누가 말을 했다? 매도 의뢰한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더 받기로 합의를 하고
그때부터 을은 다른 건은 한 건도 아니고 여기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요행이 3억 3천도 아니고 3억 5천에 매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 수수료에 알파까지 더 받았어요. 그 다음 날 갑이 구청 지적과 공무원을 데려옵니다. 저놈이 더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들 전부 다 그럽니다. 잘 봐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화장실 들어온 것과 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한 두세 번 이렇게 당하면 의뢰인들 말 의뢰인같이 안 들립니다. 그 갑의 입장에서는 매각할 때는 그러기 쉽었죠. 마찬가지 전세 지금 구할 수 없어 전세 중개업자한테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해주기만 하면 수수료 10만 원 더 준다 그래요. 구해주고 나면 더 주게 안 주게. 10만 원 더 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 깎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 마음이 그래요. 급할 때는 하지만 하게 나면 다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 게 아니고 합의해서 더 받았어요. 합의해서 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강행법규라니까. 강행법규는 합의해서 더 받는 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처벌받게 안 받게? 처벌받습니다. 등록 취소 등을 다 합니다. 문제는 처벌받는 거는 변론하고 두 사람 사이에 준다는 약속 자체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방금 나왔잖아. 무슨 규정이라고? 효력 규정. 그럼 이것도 뭐라고? 무효. 무효니까 더 줄 필요 없죠? 줬으면 도로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받고 당하는 겁니다, 이게. 네? 시기는 이제 소멸시효니까 뭐, 그거는 일반적인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랬죠. 단기 소멸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10년이고 그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상환에 관한 규정도 효력 규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더 받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법이 효력 규정이고 어느 법이 단속 규정이라는 것 법조문에 나와 있게 안 나와 있게? 안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 가반에 효력 규정이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럼 이게 왜 유효고 무효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소송을 붙어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결정한 게 판례죠. 100% 판례를 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이거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거 4개 내지 많으면 5가지 여러분 나갈 겁니다. 그거 외우고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거 3개 정도 외우면 됩니다. 그 외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에는 무효, 단속 규정은 유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에 적법해야 된다. 적법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무효를 했을 때 그 말은 강행법 규정에 뭘 위반했을 때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회적 타당성. 요게 우리 민법 103조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103조부터가 시험 범위 들어간다 했죠. 실질상 여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재작년 3년 연속 4년 전을 빼고 다시 5년 전, 6년 전 다 우리 민법 1번 문제는 103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온 건 잘 나오지가 않고 이 1번이 대부분 103조가 나옵니다. 원래도 103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험에 왜 제가 그랬죠? 백선해서 찍는 게 있습니다. 그 찍는 1번에 원래 1번하고 똑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강의 안 들었으면 모르구나. 제가 1번 반사회적 행위 찍은 게 그대로 뭐라고? 우리 진짜 시험에 1번이 나왔다니까. 이런 거는 다 찍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맞춥니다, 이거. 자, 사회적 타당성은 법조문 103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제가 무효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뭐가 반사회적 행위입니까?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법조문을 보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다. 사기 강박으로 인한 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통정의표의 시는 무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조문은 그냥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조문을 보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일반 규정 내지 백지 조항이라고 그래요. 일반 규정 내지 백지 조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 자, 여러분 이 강행법규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지키지 않으면 공동생활이 영위가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요 정도가 안 지키면 공동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 해당되는 게 뭐라고? 그게 강행법규예요. 요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 공동생활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전부 다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꾸로 말하면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을 전부 다 규정할 수가 있느냐고.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컨대 여러분 첩계약하면 돼, 안 돼? 예? 하면 돼, 안 돼? 이 뭔 소리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되는 거 지금 절대 안 돼요. 그거 되려고 하면 그냥 이슬람교로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했다니 말입니다. 하면 안 되는데 했다니까. 그럼 이거는 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첩계약은 무효라고 법조문에 만들어놔야 돼요. 살인 청부계약 하면 돼, 안 돼? 이 살인 청부계약은 청부라는 것은 일본 말이고 우리나라는 도급계약입니다. 살인 도급계약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살인 청부계약 그래죠. 우리나라는 청부라는 것은 없어요. 도급계약만 있습니다. 근데 9시 뉴스도 그냥 살인 도급계약 안 가라고 살인 청부 그럽니다. 우리 없는 계약입니다. 이양한 살인 청부계약 하면 돼, 안 돼? 그런데 했다니까. 하면 계약은 뭐 해야 된다? 무효로 만든다. 그럼 법조문에 또 무효로 만든다 해야 돼요. 마약 구입 계약하면 돼, 안 돼? 예? 하면 안 되지. 마약 같은 거는 소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소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마약은. 도박 계약하면 돼, 안 돼? 아, 여기 이상한 사람들 많네. 이런 건 하면 돼, 안 돼? 그 공부를 안 해도 안 된다 그래야 되지. 될 수도 있고 그럼 안 되잖아. 이 민법은 사람이 착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근데 이걸 한다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법조문에 다 무효다 그러면 이 법조문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냐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행법규로 만들고 나머지는 그렇다고 유효로 만들 수는 없겠죠. 요 전부를 포괄할 수 있는 한 조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조문이 몇 조게? 103조. 이 모두가 어디에 속한다?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판례가 첩계약은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판결이 나왔고 마약 구입 계약이나 밀수품 구입 계약도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나왔고 도박 계약도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모든 강행법규를 다 남김없이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규정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일반 규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럼 왜 백지 규정이라 그러느냐?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라고 해놓고 뭐가 반사회적인지 안 적어놨잖아요. 백주로 뒀다 해서 백지 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판례를 암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판례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신민법이 만들어지고 제일 많은 판례가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판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 것도 시대가 바람면에서 가치 판단이 바뀜으로써 자꾸 바뀔 수 있게 없게? 있죠. 다 바뀝니다. 그래서 뭐 간통자가 폐지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판례가 수없이 많은 판례가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다, 반사회적 행위다 나왔는데 그걸 교수님들이 가만히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대충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보더라. 교수님마다 나누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사회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든지 인륜 신분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든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법률행위라든지 지나치게 사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행위로 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교수님이 분류한 것이고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주는 계약이 있죠. 요게 판례입니다. 요걸 이제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서 나온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범죄행위 그거 나와 있죠? 범죄행위 포기를 대가로 금전을 준다는 것은 예컨대 부잣집 딸을 납치했어요. 그걸 전화합니다. 1억을 주지 않으면 당신 딸을 해코지 하겠다. 이게 지금 뭡니까? 범죄 행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주기로 약정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럼 딸이 풀려났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니까. 왜 안 줘도 됩니까? 그 약정이 무효라니까. 왜 무효냐고 물어보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무효니까. 다음에 법정에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교부하기로 했다. 다 무효입니다. 경매나 입찰에 담합행위 하는 것 다 무효입니다. 다음에 인륜 신분 질서에 반하는 걸 보면 첩계약 유지를 대가로 재산권을 첩에게 정리하는 계약되어 있는데 내가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마. 단 나와 10년간 첩계약을 유지하라는 조건하에서 주겠다. 그럼 그 정력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뭘 계속 유지해 줘야 됩니까? 첩계약이라는 걸 유지해 줘야 되겠죠. 그럼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까? 그럼 그 아파트 준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여러분 본처가 사전 동의하면 첩계약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강행법규는 누가 동의한다고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형님이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동의하고 뭐라고 안 됩니다. 그런데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를 주기로 약정하거나 만일 자가 있을 때는 양육비를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이거는 유효계 무효계? 유효입니다. 이거는 첩계약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단절시키면서 하는 계약이니까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런 겁니다. 다음에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이거 다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줄에서 할 때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사세요 그러죠? 반사회적 행위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혼을 못한다는 규정은 반사회적 행위라니까.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오래 사세요. 이렇게 줄에서 해야 됩니다. 이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고 공정까지 받는 애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혼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다 협박이라니까.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혼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버는 재산 전부를 너에게 줄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평생 동안 뭐 한다는 계약은 다 무효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음에 지나치게 사형적 행위, 노름빚을 변작으로 한 계약입니다. 흔히 노름빚 변제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 변제할 필요 없을까요? 노름빚 변제한다는 계약이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고?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입니다. 여러분, 노름빚은
갑활사에 도박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올인되게 안 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기술자라니까. 그러면 잃어버렸으니까 눈에 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어디에 사는 겁니까? 어느 집에 사겠죠. 요 집을 하우스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도박장을 하우스라 그래요. 그럼 하우스 장이 있게 없게? 있어. 얘는 기술자라니까. 그러면 실제로 돈이 딱 떨어지면 옆에서 뭘 해주게? 돈을 빌려준다니까. 이게 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도박하느냐 돈 갖냐 안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고리게 고리 아니게 20% 정도 뗍니다. 그럼 1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얼마를 떼는 겁니까? 20만 원 떼고 80만 원을 줘요. 그럼 벌써 얼마를 빌린 겁니까? 얘는 100만 원 빌린 게 됩니다. 그러나서 못 갚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박이라고.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올인돼 안 돼? 끝나는 겁니다. 그럼 돈은 누가 받으러 온다고? 이놈들이 받으러 오지. 도박했던 사람이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진짜 이제 완전히 조폭들입니다. 그럴 때 갑은 돈 갚아줘야 된다, 안 갚아줘야 된다? 안 갚아줘도 된다니까. 이 계약 자체가 뭐라고? 무효라니까. 도박 뭐 밖에 뭐 그 이제 이게 동기인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걸 알면서 빌려주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됩니다. 따라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왜 돈 빌려가는지 말한다 그러면 들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빌려줘야 돼요. 잠깐만 내가 이야기해 줄 때 그럼 그냥 가 그래야 됩니다. 그냥 가 그래야 돼. 들으면 뭐라고? 안 돼. 나 도박을 할 거냐? 그럼 돈 못 받습니다. 안 해야 돼. 그냥 빌려주십시오. 알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도박, 빚, 변자금, 이게 신체 포기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도박하는 앞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꽁짓돈 빌려준다는 거죠. 여기서 하는 놈들입니다. 이애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이 다시 찾아옵니다. 병이 도박, 빚, 변작이라는 데라 돈이 없어. 그래서 아파트를 대신 팔아서 주기로 했어요. 돈 대신 물건으로 변자는 걸 대물변자라고 그래요. 하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자, 대물변제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도박, 빚, 변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대물변제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 무효입니다. 갚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갚으면 산속에 가서 묻히겠죠. 그럴 때 우리 민법 선생님이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민법이 아니에요. 파묻히는 것은 민법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파묻히는 건 자기 탓입니다. 우리 민법 선생님이 갚지 마라 그랬어요. 꽥 죽으면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민법적으로 갚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민법적으로. 다음에 동기의 불법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하던 이야기입니다. 갑과 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건물을 빌리는 게 무슨 반사회적 행위입니까? 그런데 이 을이 왜 건물을 빌리느냐? 그 이유, 연유, 동기가 뭐냐? 그게 범행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박장 개설을 위해서. 그럼 결국은 임대차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데 그 하게 된 동기가 불법입니다. 이걸 무슨 불법에 넣냐?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취급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갑이 이 건물을 빌려줄 때 이놈이 하우스 할지 안 할지 알 때 압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판례가 말하기를 외적으로 동기가 못했거나 표시됐거나 이미 알려진 경우 이럴 때는 동기의 불법도 불법으로 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동기가 못했거나 표시됐거나 상대방에게 이미 알려진 경우는 동기의 불법도 불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그러나 돈을 빌린 이유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밀수품 구입을 위해서 동기가 불법입니다. 그럴 때는 알고 했을 때는 반사회적 행위로 봅니다. 자,
이런 게 반사회적 행위인데 여러분 기본서를 보면 반사회적 행위가 앞뒤로 한 장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 특별히 외울 필요 있게 없게. 나중에 기본서에 첩기하기 밑줄 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밑줄 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럼 밑줄 안 치면 첩기학은 유효입니까? 여기 여러분 공부 안 하더라도 한 번만 딱 읽어보면 이건 하면 돼, 안 돼? 느낌상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쭉 나와 있다니까. 그냥 따로 엄청나게 판례가 많은데 따로 외우지를 안 합니다. 안 하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외워둘 게 6개 정도가 뭐냐면 반사회적 행위 같은데 아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거 몇 개만 외우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반사회적 행위는 마음이 착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일까요? 할까요? 갑과을사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갑은 매매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을이 시퍼런 칼을 들이댄 겁니다. 조금 전에 이게 뭐라 그랬죠? 강제로 협박한다. 강박에 못 이겨서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시퍼런 칼을 들이대기 때문에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반사회적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느낌상 반사회적 행위 같죠? 판례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됐다 해서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 안 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특별히 답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만 외우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김종필 씨. 요번에 옛날에 신군부가 전두환 씨가 나올 때 신군부가 부정 축제자라서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필 씨, 이울학 씨 이런 사람이 잡혀가서 대공분실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강압적 의사에 못 이겨서 제주도 감귤 농장부터 오크힐리 전부 다 국가에 헌납하기로 약정했어요. 헌납이 뭡니까? 정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붙었어요. 강박에 못 이겨서 줬지 않느냐. 반사회적 행위로 모이라고 소송을 붙으니까 대법원에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도로 못 찾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다 못 찾았죠? 잘 모릅니까? 다 김종필 씨 사람 못 찾았어요. 이게 대표적인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는 특별히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거 몇 개 외우고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잘 외우시면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강박에 의해서 정리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무효입니다. 자, 무효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효인데 이행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도로 돌려달라 할 수 있느냐? 도로 돌려달라는 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자,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이나 자, 봐봐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을이 소유권 취득이라는 이익을 얻은 이유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요게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니까. 맞지 않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자전거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팔았어요. 대금을 받았어요. 그 대금은 원래 누구 돈이었습니까? 갑의 돈인데 을이 가졌죠. 가진 이유가 뭘 했기 때문에 자전거 매매 여기 원인이라니까. 이걸 원인을 통해서 가져간 거죠. 이 소유권도 원래 누구 것이었다? 갑의 것인데 뭘 했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니까. 이 말은 이 매매 계약이 무효됐던 두 사람 사이 매매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가질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졌는데 이 원인이 없다니까.
원인 없이 타인의 권리를 가졌다. 이거는 부당한 겁니다. 부당한 건 돌려줘야 된다. 이게 뭐라고?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래서 무효가 되면 항상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안 돼요. 묘하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불법 원인급여란 말이 나옵니다. 자, 746조에 나옵니다. 그 746조를 보면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고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봐봐요. 갑과 을이 먼저 이걸 보세요. 갑을 살인하면 3억을 주겠다고 약정을 했어요. 갑을 죽이면 3억을 주겠다는 이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살인 청부계약은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으로 1억을 받았어요. 그럼 을은 사람 죽여줄 의무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착수금 받았으면 찔러야 된다 안 찔러야 된다? 계약이 무효라니까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지. 참 희한하다니까. 근데 진짜 죽였어요. 그럼 잔금 2억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왜 안 줘도 된다고? 계약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니까. 따라서 이행하기 전에 뭐 할 필요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어. 사람 죽더라도 돈 줄 필요 없다니까.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착수금 줬는데 이놈이 사람을 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1억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니까. 그럼 법원에서 묻겠죠. 두 사람 부릅니다. 당신 왜 1억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돈 돌려줬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야기합니까? 안 하지. 왜 줬느냐고 물어본다니까. 이 을이 갑에게 돈을 준 원인 이유가 뭐라고? 살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 돈을 주게 된 원인이 지금 뭐라고? 불법이라니까. 불법을 원인으로 줬잖아. 도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을 때는 그 반환을 청구 못합니다. 그게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요 경우 갑만 나쁜 일을 했습니까? 을도 나쁜 놈입니까? 둘 다 나쁘죠? 그러면 을도 안 도와주고 갑도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설사 을이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3억 달라 할 수 없고 살인을 안 했다 할지라도 돈 돌려달라 못하는 겁니다. 둘 다 나쁘다는 겁니다. 그냥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을 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불법할 때 불법은 뭘 말한다?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반사회적 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을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도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도박빚 1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도박빚 안 줍니다. 그럼 을이 달라고 너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재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서는 1억 주라 그러게 안 주라 그러게? 안 주라 그런다니까. 왜 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박을 했걸랑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 도박 계약은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갑이 돈을 줘버린 겁니다. 1억 줘보세요. 그럼 뭐 했다는 겁니까? 이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도박 계약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을은 사실상 무효히 가지고 돈을 1억 가졌으니까 가질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또 묻겠죠. 왜 1억 줬습니까? 물어보면 도박을 했걸랑요. 그러면 잘했구나. 그러면 돼 안 돼?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럼 만일 여러분 이게 유효할 것 같으면 을이 1억 주고 나서 살인을 안 해주면 법원에서 물습니다. 너 왜 1억 안 주니? 착수금 1억 받았습니다. 그럼 너는 사람을 죽이든지 안 그러면 돈을 1억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따라서 이 도박빚도 변제할 필요 없는데 변제했다면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해당된다?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아주 유식하게 좀 이거 외워놓으면 좋아.
불법 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박 빚은 변제할 필요 없지만 변제한다면 못 참습니다. 못 참습니다. 물론 사기 도박이 되면 좀 틀려요. 일반적인 도박은 그렇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거한 때입니다. 즉 반사회적 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을 때는 도로 반환받지를 못합니다. 자, 이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둘 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이거는 불공정 법률행위는 104조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작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그러고 더 줄여서 불공정행위, 더 줄여서 폭리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게 A시 규정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가 손자가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급히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현금은 없고 토지밖에 없어. 그래서 급히 매물로 10억 상당 토지를 2억에 건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 잔금 없이 바로 현금 2억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두 사람 사이 무슨 행위를 했다?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 했는데 이 매매를 통해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대금을 취득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의 출연 행위가 균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이 매매를 통해서 을은 엄청나게 이익을 봤다 안 봤다? 봤죠. 엄청나게 이익을 본 걸 뭐란다? 폭리를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 폭리를 취한 사람을 폭리자라 그러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을 피해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느냐? 요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봅니다. 만약 이게 유효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 무효가 되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왜냐? 이 매매를 통해서 균형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럼 이렇게 폭리가 되면 유효가 되게 무효가 되게? 법주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 불공정행위는 대표적인 무슨 행위다? 반사회적 행위예요. 그래서 103조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라고 해놓고 그 반사회적 행위 예를 든 조문이 뭐게? 104조입니다.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행위 예를 든 조문이 뭐라고? 104조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잖아요. 86페이지 마지막 줄 104조 폭리행위는 103조 예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 조문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폭리행위입니다. 그러면 폭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잔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폭리가 되기 현잔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급부라는 것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는 걸 급부한다 그래요. 그러면 갑은 이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는 게 급부고 을은 대금 주는 게 급부예요. 그걸 서로 비교하니까 뭐가 있다? 현작의 불균형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관적으로 이 말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 궁박, 경솔, 무경험했어야 돼요. 궁박이란 급박한 공공을 말하는데 풀었으면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 그걸 궁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죠. 궁박입니다. 다음에 경솔은 보통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무경험은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걸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불공정하게 했고
상대방, 즉 폭리자는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폭리 여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불공정 행위가 됩니다. 피해자가 공박, 경솔, 무기험하고 그걸 상대방이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효과는 뭐가 됩니까? 이것도 역시 무효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공박은 꼭 경제적 공박만 해당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공박도 공박으로 봅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비가 오는 가운데 맨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맨홀 구멍이 너무 넓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는 계속 내려오고 물이 차입니다.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이 딱 엎드려서 두 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는 협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협상을 하면 안 되고 두 장 그러면 석 장 그러고 나오면 됩니다. 나와서는 몇 조를 이야기하면 된다고? 104조. 불공정행위라고 그러면 됩니다. 나의 무슨 상태를 이용해서? 공박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청했잖아. 그럼 그거는 무효가 됩니다. 괜히 협상하다가 안 끊어주면 망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뭐라고? 석 장 걸어 뭐라고? 6장 걸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줄 필요 없습니다. 이게 경제적 공박이 아니고 신체적 공박 아닙니까? 이것도 공박으로 보게 안 보게? 봅니다.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공박도 공박으로 봅니다. 자, 이게 폭리행위입니다. 폭리행위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법률행위를 보는데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 우리 시험범위 들어요. 그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대표적인 게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요 요건을 갖춰야 되지. 하나라도 삐끗하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한다고 다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다릅니다. 법률행위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민법 첫 번째 수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맞죠? 별로 복습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복습이 중요하다는데 오늘은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집에 가가지고 민법 첫 수업 했는데 만만하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만만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내 예상이 벗어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렇게 공부해 나갑니다. 그래서 외울 게 오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외울 건 말해드릴 겁니다. 그럼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토지냐 건물이냐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공박 상태가 어떠냐 하느냐 따라 틀리는 것이지 딱히 몇 배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거는 3배가 되는 것도 폭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2배가 되는 것도 등록인데 3배가 돼도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회 통념에 따르는 거예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죠. 법원에서. 우리는 몇 배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폭리가 맞겠죠. 근데 지금은 3배 정도는 폭리로 나와 있어요. 네, 판례가 나오더라. 자, 없습니까? 그럼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